디올백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기소 의견 나오니까 툭 튀어나오고 마찬가지로 지금 공천 개입 문제도 사실 이게 이렇게 터질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다 공천 다 끝나고 이제 총선 망했잖아요. 이미 아 끝나. 그러고 보니까 이기지도 못했는데 진짜 네, 억울하겠네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 아 그렇네. 지고 감옥 가야 돼. 그렇네. 네. 총선 개입은 그런 그 거예요. 생각은 못했네. 그래서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 아 예. 그렇네요. 물론 그래서 이긴다고 해서 감옥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기면 이기고 감옥 가면 억울하진 않죠. 아니 이기면 보통 감옥을 안 갈 방어막을 만들 수가 있죠. 그쵸. 통상은. 근데 이거는 졌기 때문에 지고 진짜 전 재산 날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검찰 전체 그 수사나 이런 상황 봐도 JTBC 그 보도를 보고 이종호 김건희 네, 저도 이종화 여사의 지금 정황? 최상병 때문에 쫓아다니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종호 대표가 지금 최상병 이슈에도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예. 저한테 아주 중요한 취재원이에요. 이 보도는 나중에 가면은 엄청난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하고 2020년에 이미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의 회사에 있는 직원이 받았다잖아요. 내 전화인데 이정주가 받은 근데 거예요. 검찰 가서 그 검찰 가서 이종호 씨가 김건희랑 통화했다 이렇게 진술한 거야.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평소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회사에 직원이 전화를 한 거다라고 지금 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동아일보라는 신문의 사설을 봐도 그런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그걸 어떻게 믿냐? 거짓말을 해도 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을까 이런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아 이거 검찰도 그렇고 너무 뭐랄까요? 근데 이게 성의가 없는 거짓말이랄까? 그때 이미 소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옛날에만 통화를 했고 최근에 통화한 적이 없어라고 왜 거짓말했냐? 그렇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숱한 여러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가 인사에도 개입한 거 아니냐? 그 임성근 구명에도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마약 수사 그거 거기도 아 막 거기도 있죠. 거기도 나오죠. 등장하잖아요. 아 이종호 씨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왜 그런 일들이 다 이종호 씨를 껴서 발생하느냐에 대한 의문 그런 걸 푸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작은 퍼즐이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큰일 나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아하, 근데 이게 나와 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재밌어질 수도 있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종호 씨랑 무슨 대화를 했느냐. 이것도 사실 기사에 나오거든요. 뭘 물어봤다는 거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한테 몰라요 뭔지는 토로스증권 그다음에 블록딜 이 두 개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불법이냐 등등의 뭐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걸 보면은 토로스증권 계좌라는 거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계좌인 것이고 김건희 여사 명의에 그다음에 블록딜이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있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네. 문제가 있는 대목에 대해서 그 시기에 2020년 9월 달에 이종호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불법인 거냐?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미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막 보도가 나오고 이랬던 건 그 전이거든요. 네.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화제가 되고 해가지고 이거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뭐 이런 거였으면 그 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태로울 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살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뭔가 핸들링할 수 있을 때는 안 물어봤어요. 김건희 그렇지. 여사가 안 물어봤는데 그 막 수사 이제는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손대지 마. 서울중앙지검이 다 알아서 해. 그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죠. 그죠. 이렇게 당시에 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수사 지휘를 하고 나서 그때 갑자기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때 사실은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방어를 하기 시작한 거네. 방어를 하려고 내가 그때 뭘 한 거지? 어떤 상황이었던 거지? 이거를 막 이제 자료 수집을 한 거구나. 챙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폭탄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방어를 안 했을까? 네. 그래서 그 김연아 평론가 말 맞는 게 제가 봐도 이 2020년 9월에 통화 기록이 나온 거는 그 시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추측컨대 이 통화 기록은 몇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변곡점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예.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경제 프로를 하면서 제가 도이치모터스 근데 따봉 지윤님이
아직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캐비닛이 열고 슬슬슬 나오고 본격적인 반기가 드는 거는 좀 늦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 그죠? 아 근데 이분께 따봉 드리고 싶은 지윤님? 말은 그 원래 풀보다 먼저 눕는 게 바람인 거 그렇습니다. 하는데 근데 검찰이 두 템포 빠르면 두 템포 빠른데 너무 많이 남긴 했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임기를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은 있는데 네, 이게 기억은 해놔야 될 정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캐비닛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 그때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은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미 진 공천에서 지금은 진 걸로 결론이 난 공천에서 나름 개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등장한 인물인데요. 맨 처음에는 M이라고 나왔다가 요즘에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김민우 평론가는 아셨었어요? 누구를요? 명 M. 어느 시점에? 그 기사가 난 시점에. 그 기사가 이제 지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어쨌든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목요일 날 그 기사가 아침에 나고 그다음에 어디서 그러면 그런 기사가 나면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점심밥을 먹기 직전에 그 보수인지 아닌지를 보수라는 분들을 의심하는 보수 평론가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여하튼 제이모 평론가가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장현철 기자가 그런데 평론가가 거의 그것과 동시에 이제 저의 이제 그 몇 안 되는 정보원으로부터 그 기사에 이제 등장하는 이니셜이 누군지가 다 제보가 되었어요. 저의 몇 안 되는 정보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단 그러면 이름 몇 개 있으면 저는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또 구글 검색에는 또 그죠. 거의 인터넷 검색사 수준이잖아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 점심 때까지 쭉 좀 파악을 하고 그날 오후에 제가 우연히 국민의힘에 있는 분인데 이 경남 지역에서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분이 있어요. 그 명태균이 경남 쪽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튼 지나가다 만났는데 이분이 근데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M이 누군지 몰랐구나. 네, 그래서 제가 M모 씨는 명 누구라든데요. 일부러 좀 이렇게 뒤에 얘기 안 하고 명 뭐라는데요? 그때 맹태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태균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MC 명 씨는 걔밖에 없다 이렇게 아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막 줄줄줄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날 약간 그 다른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그날 다 알았으니까 그런 분들 말고는 제가 우연치 않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습득하셨구나. 그날 사실 좀 많은 거를 알았죠. 그 중에 제일 그러면 좀 특이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 몰랐던 것 중에 지금은 다 오픈됐어요? 명태균이와 관련해서? 아니 뭐 근데 이제 저한테 뭐 모든 내막을 다 알려줬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라고 뭐 모든 내막을 다 알았겠어요? 그쵸. 그렇지는 네. 않고 근데 대략적인 단서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령 돈 뭐 이런 거 돈 오고 가고 이런 거 그날 얘기를 좀 제가 이미 좀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는 못 듣고 그때 왜냐하면 이미 이 돈 얘기가 돈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올해 초에 기사가 났어요. 났어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 그 얘기가 그러면 경남에서 뭔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누가 공천을 받니 마니 하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치. 이미 그 얘기가 돌거든요. 그 바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기사에는 그 당시에는 이니셜로 표기가 되고 이렇지만 그 기사 내용 보면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니셜이라는 거는 명태균 씨가 이니셜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냥 A 씨라고만 돼 있어요. M 씨라고 안 돼 있고. 그래도 다 안다. A 씨라고만 돼 있지만 그 A 씨라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한국경제 기사인데 단독 한국경제 이렇게 하고 나온 기사인데 그 기사에 보면은 이 A 씨가 창원 지역에서 뭐 유지 비슷한 사람인데 무슨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사실 그때 이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때 그런 일도 있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알았죠. 그렇군요. 그래서 명태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해가지고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명태균 선생님께서는 우리 김건희 여사랑도 굉장히 뭐 친하다. 그 말씀도 했어요. 그때 이미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엄청 하고 다녔다 이분이. 아. 엄청 그 표현 엄청 팔았다. 그리고 명태균 본인이 나는 김건희랑은 연락했지만 다른 사람이랑 연락 안 했다라면서 뭐 고소장에다 썼잖아요. 토마토 고발하면서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정주 기자가 좀 취재한 바에 따른 가장 특이한 부분이 뭐예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이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좀 중심축을 잡아야 되는 기사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축이 있어요 이게? 메인이 명태균 씨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현재 이 사태의 핵심은 뭐냐?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이 관계 속에서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사실 이 OX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 텔레그램이 뭐든 간에 그 정황 증거나 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든 간에 네. 결국 수사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공권력의 그런 어떤 당정 분리에 개입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잖아요. 네. 본질은 그거고 이 본질을 파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가 명태균 씨예요. 네. 예,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현재 기사가 이제 명태균 씨로 중심축이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게 소위 말해서 정말로 심장부를 찔 수 있는 단칼에 딱 그 화살이 안 나오니까 옆으로 살짝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라든지 텔레그램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주체로 등장한 어떤 증거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명태균한테 이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긴 그리고 한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정치 기사와 이제 사회부 기사가 좀 약간 이게 혼합된 기사인데 굉장히 어려운 판국이에요. 왜 어렵냐면 저는 폭로는 기본적으로 그 폭로한 당사자가 먼저 나서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뭐 서브란 표현 그렇지만 서브를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폭로지. 예를 들면 그 정황을 밝히고 물어보고 하는 거지. 이를테면 지금 봐도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도 그런 판이잖아요. 본인이 먼저 나서서 내가 동영상 있다, 내가 줬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언론들이 그걸 검증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사가 쓰고 이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지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판이 지금 왜 조금 애매하게 돌아가냐면 김영선 의원이 숨었어요 지금. 본인이 먼저 뒤로 뺐다니까요.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뭐 그렇게 뭐 따로 받은 적도 없고. 난 연락은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너 했잖아라고 나서니까 이게 지금 스텝이 약간 안 맞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이 명태균 측에게 돈을 전달한 그렇죠. 부분은 드러나고 있고 이런 게 계속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우리가 명태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명태균 실제로 많이 팔았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람들 뭐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실제 명태균 씨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고리가 됐던 게 명태균 씨인 게 맞느냐. 요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관계를 보면은 그럴 법한데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김영선 그 녹취록 보니까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맞죠? 네 명태균. 너무 굽신굽신해요. 벌벌 기잖아요. 네. 이게 뒤에 누구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기나? 저는 아무리 저도 이제 선거 얘기를 사실 뭐 선거 얘기 하고 다니고 선거 얘기 듣고 뭐 이런 지가 20년 됐는데 저도 아무리 조그만 뭐 얘기여도 조그만 얘기 규모가 작은 얘기여도 하여튼 네, 별 얘기를 다 하고 다니고 뭐 듣고 했는데 이분이 뭐 본인은 컨설턴트라고 그러고 정책 책사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책사. 우리 여의도 인근에서는 이런 형태의 분들을 이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분들을 브로커라고 그럽니다. 많아요. 브로커라고 합니다. 많아요. 브로커라고 한다. 선거 때 되면 이렇게 자료 들고 다니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약간 그래도 대형으로 하시는데 소형 브로커들이 있어요. 사무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서 그리고 좀 선거구가 작은 데서 과천 이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작은데 나타나가지고 사무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몇 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얼마를 내면은 뭘 해주고 뭐 이런 거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00표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얼마 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영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뭐 지금도 있습니다. 선거를 안 뛰어봐서 모르는데 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브로커라고 불러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브로커가 잘 뛰어서 공천도 받고 선거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오선의식 되는 사람이 그 빌빌기지 브로커한테 않아. 그런 그 거로. 브로커한테 자기 세비를 반이나 주는가의 첫 번째 의문이고 이 명태균 씨가 직접 받는 걸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받고 싶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랍에다 뒀다는 거 아닙니까? 서랍에다 두면은 명태균 씨가 꽂아놓은 직원이 그거를 빼서 명태균 씨한테 전달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에 의하면 보도가 왔다면 받는 방법까지 브로커가 지정한 대로 주는가 그리고 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은
지금도 기분이 나쁘더냐, 기분이 풀렸더냐. 아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네. 기분이 풀렸다 하니까 아, 다행이다. 어. 어느 국회의원이 브로커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분 명 박사님 뒤에 명 박사님, 명책사님. 아니 이분이 또 통칭 명 박사라고 네, 하고 명박사라 부르죠. 명본부장이라고 그러고 뭐 많으니까 이 명 박사님 뒤에 김 박사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해설이 안 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일단 뭐 아까 우리 이정주 기자가 말했듯이 김건희 여사가 딱 드러나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그런 정황들이 쌓이다 보니까 수사가 안 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그 이렇게 따지면 명태균 씨 폰, 명 박사님 폰 진짜 황금폰 아니에요?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김건희 여사랑 자기는 연락했다며. 그러니까 이런 브로커를 하시는 분들의 또 특징이 네. 자꾸 무슨 뭘 남깁니다. 아 자꾸 흔적을 남겨요. 사진을 일단 많이 찍죠. 사진을 자꾸 찍잖아요. 그쵸. 나무 심는 걸 왜 찍습니까? 맞다. 나무 심는 거. 그 꽃나무 매화 그 홍매화. 그걸 찍은 게 이상하잖아요. 일단 네. 그거를 왜 찍어요, 괜히. 근데 그것을 찍은 것도 그 뭐 괜히 찍었겠어요, 사실은. 네. 이런 때에 그 사진 찍은 것을 꺼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찍은 사진 있죠? 네. 그것도 본인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본인이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그런 걸 올려서 이렇게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진은 주변에 또 과시를 하기도 했겠죠. 제 추정입니다만. 과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의원이랑 단둘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100% 있죠. 네, 뭐 제가 본 것 같아요. 둘이 찍은 사진. 옛날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치를 시기에 올린 걸 본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걸 이용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폰에 사진만 있을까요? 녹음 파일이나 다 이런 거 있죠. 없을까요? 녹음 파일 다 있죠. 있다고 그 녹음 파일 있죠. 캡처 다 됐을 거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폰이 열리면. 그러니까 너무 황금폰이야. 제가 저거 수사 기관이면 침을 질질 흘릴 것 같습니다. 그죠? 안 돼. 근데 본인도 알고 있겠지. 아니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면 수사기관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빨리 확보해서 빨리 없애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아마 그 명태균 씨를 포함해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이런 선거 때 브로커들이 많죠. 사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의 예전에 만나면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기를 구해줄 만한 마지막 돛담배는 뭘까요? 핸드폰이에요. 이걸 핸드폰을 집에 놔두면 바보고 그럼 바로 압색 들어올 때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누군가에 부탁을 해놓거나 뭐 친척이든 지인이든 어딘가에 마늘밭이든 어딘가에 놔두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근데 분명히 집행유예 6개월이라고 했는데 1년이라 했는데 실형이 나왔어. 그럼 편지 한 장 보내는 거지. 그 폰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 그래가지고 네. 저는 아니 이 명태균 뭐야? 김건희 여사랑 자기가 이렇게 연락했다는 걸 이렇게 세상 천지 알리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검찰 출신 뭐 이제 인사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 이놈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수사하다가 명태균 자기 잡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그 부분에서 좀 건들면 의심하고 큰일 나. 의심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또 뭘 의심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부터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애초에 좀 의심을 한 게 뭐냐면 그 올 1월 달에 이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애초에 왜 나왔을까? 이게 좀 의문이. 항상 이 기사가 나온 배경까지 신경을 그러니까 쓰는.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연초에 나왔다고요. 그쵸. 한경 기사 아까. 기본적으로는 선관위가 고발한 그 그쵸. 사건. 예. 선관위가 지난해 6월부터 요거를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돈을 주니까 그치. 근데 이게 적시자금이 안 맞으니까 네. 회계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주니까 이거를 12월 달까지 이거를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작년 네. 말에. 근데 2024년 1월 달에 요게 기사가 난 거예요. 맞아요. 기사가 나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끌시끌해지고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궐선거로 거기서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에서는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향후내창에 도전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 그런 기사가 났으니 도전자들이 야 이거는 해볼만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렇죠. 저리 가자 하면서. 그러면은 이미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지금 세비를 반을 지금 획득하고 있는 득하고 있는 우리 명 박사님. 네, 명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좀 의문이었던 거는 명 박사님은 김영선 의원이 예를 들면 공천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사실은
좀 쉰다든지 해서 다른 분하고 또 일을 도모해도 그렇죠. 됩니다. 그럼 되죠. 사실. 김영선은 그냥 말일 뿐이죠. 그렇죠. 명 다른 박사님 분하고 입장에선. 그렇죠. 더 높은 어떤 그 권력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서 다음에 더 좋은 거 하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기회에 잘 또 하면 되는데 왜 개혁 신당까지 가는 그런 시도를 왜 했을까? 그런 이건 파열음이 나는 거잖아요. 관계가 네, 완전히. 네. 그런 모험을 왜 했을까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명 박사님 생각에는 이게 뭔가 어떤 시그널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권력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여기서 뭔가 끊어질 수가 있는 단계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정권이 아무튼 큰 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꼬리 그렇죠. 자르기 할 수도 있으니까 나 그렇죠. 무서운 꼬리라는 걸 보여줘야겠네 그럼. 그래서 심지어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고 지역구로 옮기라고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뭐냐? 이건 이상한데 나를 버리려는 건가? 의심하던 차에 믿어야 되나 아니면 한번 들이받아야 되나 생각하던 차에 그래도 믿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로 옮겼는데 옮기자고 했는데 컷. 옮겼는데도 컷오프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버리는 거다 이렇게 버리는 생각한 거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 권력 입장에서 보면은 공천 개입 이런 걸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일파만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전제할 때는 당연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어질 거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나를 방어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종류의 이게 김건희 여사랑 통하긴 통한다라는 건 남겨놓으면서도 이게 그래도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뉴스토마토 등이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아니었어라는 거는 이거는 부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 분이 아무튼 책사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되게 머리를 많이 굴려서 일타쌍피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게 본인의 뜻대로 될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영부인일 때는 그 어떤 의지가 통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게 될까? 물론 3년이 남았습니다만